ESG.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그런데 이걸 그냥 좋은 일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특히 법적인 리스크.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국내외 법률 이슈부터 관리 방법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ESG 하면 다들 그거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중소, 중견기업에게도 이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친 우리 회사 비즈니스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ESG 압박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법이 되고 있는지, 또 해외에서는 어떤 비싼 교훈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규제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ESG 압력. 특히 우리 중견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 걸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압박이 정말 사방에서 들어와요. 해외 투자자, 정부는 물론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고객사,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까지. 한마디로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이 소비자들의 힘을 좀 보세요. 와, 90%, 열의 9은 윤리적인 브랜드라면 돈을 더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는 자기 가치관이랑 맞는 회사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이 거대한 ESG라는 흐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시장, 바로 소비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장의 압력이 그냥 잘 좀 해주세요 하는 부탁에서 끝날까요? 천만에요. 이제는 이게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회사 돈 좀 벌었으니 좋은 일 좀 하자. 이런 식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이었다면 지금은요? 어기면 처벌받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과 규제가 된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해외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특히 유럽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아예 법으로 인권, 환경, 위험 같은 거 평가하라고 못 박아놨고요. 영국도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다른 회사들까지 다 관리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그냥 몇몇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말로만 듣던 이 ESG 리스크, 이게 실제로 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해외 기업들의 실제 소송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 첫 번째 사례부터가 아주 머리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있는 우리 자회사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본사에 있는 모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아프리카 자회사가 원유를 유출해서 토양을 오염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누굴 고소했냐? 바로 멀리 유럽에 있는 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이 모 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신들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거죠. 와, 기업의 책임이 이제 국경을 그냥 넘어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 책임의 범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요. 이 책임의 원이 훨씬 더 원재료를 캐는 단계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례인데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 그 원료인 카카오 농장에서 아동 노동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 하나를 제품에 제대로 표시 안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잘 보세요. 이 회사가 직접 아동 노동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책임의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례들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애매하게 광고하거나 윤리적으로 원료를 조달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부족하거나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기업이 내뱉은 말, 내세운 약속에 대해서 법원이 점점 더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워싱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해외 이야기들을 쭉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글로벌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법과 규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법적인 기반이 착착 마련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바로 ESG의 S,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핵심 법안이죠. 또 환경범죄 단속 강화되는 거 보세요. 이건 이 환경 리스크랑 직결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린워싱, 이것도 허위나 과장 광고 못하게 규제가 꽉 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G,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죠. 중요한 건 법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제 단속이나 처벌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즉 ESG 보고서 공시가 이제 의무가 됩니다. 시간표까지 딱 정해졌어요.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요. 2030년이 되면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코스피 상장사만 잘하면 된다? 아니죠. 그 회사에 납품하는 우리 같은 중소, 중견, 협력 업체들한테도 ESG 자료를 다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쩌라고? 우리 회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확인.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이고 뭘 요구받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점검.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우리 회사에 뭐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셋째, 파악. 이 ESG 법률 리스크라는 게 기존의 다른 리스크랑 뭐가 다른지 그 특징을 이해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영. 이렇게 파악한 최신 정보들을 우리 회사 정책에 바로바로 녹여내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명확하죠? 결국 ESG는요, 그냥 이거 안 하면 벌금 내니까 이런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 바로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ESG 리스크 관리라는 긴 여정의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회사는 어디서부터 첫걸음을 떼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